네, 현대차 종목번호 005 380입니다. 일단 패턴이 변경됐고 그것 좀 잡아 드릴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거를 터치하고 여기서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으면 결과론적으로 땡큐였겠죠. 근데 터치 안 하고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걸 매수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왜 손절이 안 나가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흘러내리면 거의 하락이 상당히 심해요. 아무리 이게 스무스하게 흘러내린 종목이라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신경 쓰시면 안 되는 게 분봉상으로 보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지금 이게 8시까지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여기가 9시예요. 여기가 장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던진 거 서로 간에 교환 매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도 하는 사람이 서로 합의하에 한 거든 아니면 어떤 찐따가 한가에다 매수 거는 어르신들 많아요. 간혹가다. 네, 종목들 하한가에다 매수 걸어놓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예. 하한가에다 걸었는데 어떤 사람이 시장가로 매수해서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희한한 그림을 많이 그리네요, 요즘에. 이런 거는 비포 애프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 차트에다가 안 넣었으면 좋겠어. 이거 오인하잖아. 이거 100% 손절인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정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비포 시장은 비포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의 시장이니까. 근데 그거를 차트에다 반영을 한다? 그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항대가 236, 299, 236, 299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일단 저항대 좀 잡아드렸고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워낙에 대형주다 보니까 저 간격이 상당히 작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주식이 30% 가는 거나 이런 종목이 6% 가는 거에 크기는 비중이 10%라 칩시다. 10% 가는 거의 크기는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워낙에 베타 값이 낮은 종목이 그렇게 10% 상승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상한가 들어간다 무조건 던져야지. 예. 던지고 다시 받아야지 밑에서.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자기가 판단하에 분봉 기술적 분석까지 판단하면서 하든 아니면 호가창을 보면서 판단을 하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에 매도 수익 실현을 할 건지 저 저항대 부근 조만간 조금만 더 상승하면 저항대 부근 오겠죠. 거기서 홀딩 할 건지 아니면 수익 실현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그때 고민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대형주가 상한가 간다? 그럼 무조건 던져야지. 예, 왜냐면 점상 같은 경우는 의미가 틀려요. 점상의 의미는. 예, 점상은 거래를 끌어올리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데, 점상은 호가창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안 터져요. 띄우는 순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시가를 띄우는 순간은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진다고요. 터지긴 터지겠지만. 예. 그러면 거기서 던진다고 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량 많이 안 터뜨리고 끌어올린 다음에 위에서 던지면 땡큐, 얼마 땡큐야. 예. 만약에 그거를 핸들링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수가 많이 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럼 그 다시 받아도 되는 건데. 어제 플리토 같은 개념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플리토는 너무 급발진한 케이스죠. 예. 그럼 무조건 던져야지 시가에서. 예. 그걸 안 던졌다? 그러면 조금 뭐랄까. 뭐 아니 안 던졌어도 상관없어요. 시가에 안 던졌어도 상관없어.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해. 하지만 시가에서 누르는데 분명히
분명히 던지는 물량이 상당히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왜냐면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테니까. 그 던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끌어올린 사람이 던지는 주체가 당연히 100%고. 아니, 100%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왜냐면 확률 싸움이니까. 한 80% 이상이고. 그러니까 끌어올린 사람이 던지는 건 확률상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던질 확률이 높아요. 예. 점을 상으로 마감하지 않는 이상.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매도세가 들어올 때는, 매도세가 터질 때는 그땐 던졌어야 된다. 그 종목은. 예.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는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뭐 120선 올라탔고, 정배열로 이제 좀 있으면 돌아서겠죠. 61선 올라타야겠죠. 21선도 아직 120선 올라타지 못했어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가 만약에 한국 지부를 버린다. 한국 공장을 버린다? 그럼 조금 더 과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왜냐면 한국 시장이 상당히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 한국 시장이. 왜냐면 관세도 때려맞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관세도 때려맞고 있는데 오히려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봤을 때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 현대차에게. 현대 기업에게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근데 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물론 뉴스를 어떻게 보냐, 뉴스에 의해서 핸들링을 하는 거지만 국민 민심 같은 경우. 근데 이제는 안 되죠, 그 뉴스도. 왜냐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니까. 예. 이게 중립적인 시각으로 방송하는 입장이 있던가, 아니면 이쪽 시각으로 방송하는 게 있고 이쪽 시각으로 방송하는 게 있다면, 두 양쪽이 다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중립적인 시각이 없어 버리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모든 게 다 방송이 돼 버리면 이거는 방송사가 아닌 거죠. 한국에 있는 방송사가 그냥 광고 매체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뉴스 자체가 광고 매체라고요. 예. 광고를 하기 위한 뉴스 매체. 중국 방송사라고, 중국 뉴스 데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국 완벽하게 그렇게 잡힌 게 좀 되긴 했죠,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 무슨 기구를 설치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살짝 기계적인 중심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거의 안 되고 있죠. 예. 최악의 길을 가고 있죠. 이제 뉴스를 믿지 않고 오히려 유튜브를 믿는 시대가 도래했죠. 예, 뉴미디어를 믿는 시대가. 물론 그걸 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양방향적으로 다 봐야겠죠. 근데 쓸데기 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뭐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버리고 봐야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하는 얘기는 팩 얘기를 할 때,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정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예?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말도 안 되는 뇌피설을 씨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뇌피셜이 어떤 방송사에서 다 얘기한 거면 굳이 그 사람이 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검색하면 나올 정도의 그런 거라면 그건 뇌피셜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런데 팩트 기반으로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을 불신한다? 그건 좀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이런 얘기까지 얘기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